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쿠팡 로켓 배송이나 이마트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업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네, 그 SK의 11번가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 1위를 달리는 쿠팡, 첫 연간 흑자 달성이 유력한데요. 이 쿠팡의 덩치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각종 논란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노동계와의 쿠팡 과로사 논란, 입점 납품 업체와의 수수료 갈등도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가운데 11번가와 쿠팡의 판매 수수료 공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시작은 한 언론 매체의 수수료 보도였는데요. 이 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45%를 떼어간다고 보도를 하자 이 자사 뉴스룸에 이를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렸어요. 네. 이 글을 보면 쿠팡은 당시 허위 사실로 재벌 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이고 최대 10.9%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사의 이제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SK 11번가,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 옥션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 수수료율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네. 이 공식적으로 쿠팡이 홈페이지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서 억울하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자 11번가에서 바로 신고 들어갔습니다. 쿠팡이 자사 판매 수수료를 왜곡해 공표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에 들어갔습니다. 네, 11번가가 이제 쿠팡이 수수료율을 허위로 기재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정위에 신고를 한 건데 그렇다면 11번가가 내놓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11번가는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이제 적용되는 최대 판매 수수료만을 이제 비교를 해서 11번가의 전체 판매 수수료가 쿠팡에 비해서 과다하게 높은 것으로 왜곡해서 공표를 해서 이제 법을 어겼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쿠팡 측이 11번가가 이제 전체 판매 수수료가 높다는 오해 소지를 제공을 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21조도 위반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요약을 해보면 쿠팡이 11번가의 판매 수수료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알렸다는 겁니다. 이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이제 최대 판매 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에서 단 3개에 이제 적용된다 했어요. 이 3개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남성 의류, 디자이너 여성 의류, 디자이너 잡화인데 비교적 상품이 고가죠. 나머지 180여 개의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는 7에서 13%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1번가는 이제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이제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면서 이제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공정위에 이제 신고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쿠팡 쪽 입장에서도 입장을 내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쿠팡은 이 11번가의 주장을 일축을 했어요. 이제 쿠팡 측의 한 공지는 쿠팡 측 한 공지는 이제 각사의 공시대행 자료를 이제 기반으로 작성을 했다. 최대 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반박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아까 그 올린 공지글을 보면은 최대 판매 수수료라는 글 자체는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리해 보면 최대 판매료 수수료라고 이미 기재를 했는데 비교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11번가는 이렇게 특정 판매 수수료만 뽑아서 이제 공지를 하는 게 전체 수수료가 높은 것처럼 보인다. 자사에게 유리한 것만 보여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 측은 쓰여진 대로만 우리는 보여줬을 뿐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최대 수수료율 말고 실질 수수료율이라는 것을 또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이커머스의 판매 수수료율은 명목 수수료율과 이제 실질 수수료율로 나누는데요. 이제 명목 수수료율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는 수수료율이고 이 실질 수수료율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의 이제 다양한 지원 정책, 판촉비 등을 포함해서 실제 판매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이 수수료율에 대한 이제 공정위가 발표한 공식 자료가 있어요. 여길 보면 이제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이 27.5%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 평균인 이제 12.3%의 2배에 달합니다. 이게 네. 공식 발표된 자료고요. 이제 아까는 최대 수수료율이었는데 실질 수수료율로 따져 보면은 지금 쿠팡이 높긴 하죠. 이 쿠팡은 이에 대해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 납품 업체 상품을 직접 보관 배송한 서비스가 이제 실질 수수료율에 포함된 이 수치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판매 수수료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업체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도대체 이 수수료율 왜 이렇게 네.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체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뭐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 뭐 중소기업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 소상공인 개인들도 물건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플랫폼의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수료율을 올린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한번 높다고 인식이 되면 갑질 기업, 뭐 나쁜 기업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이제 수수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판매 수수료율을 둘러싼 11번가와 쿠팡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이어집니다. 네,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하락 거래 소식인데요. 고금리 장기화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 하락 추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네요. 맞습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하죠. 지난해 중순까지는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요. 작년 말부터 해서 겨울이 오면서 다시금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에 거래된 그 전국 아파트 절반가량이 지난해 3분기 실거래가보다 낮게 팔린 하락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이 작년 4분기의 거래 가격이 3분기보다 낮은 하락 거래의 경우에 전체의 49.6%에 달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지난해 이제 초에는 대대적인 규제적 해제와 특례 보금자리론 이제 공급 등으로 9개월 연속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 이제 일반형 대출이 중단이 되고 집값 고점 논란과 고금리가 예상 밖으로 장기화가 되면서 10월 이후에 이제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공개한 이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이제 작년 10월 0.22% 하락을 했고 11월에도 약세를 이어갔어요. 이 시장에서는 현재 이제 주택 시장이 매수세 위축으로 이제 시장가보다 거래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면서 지금 태양건설 사태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진 점도 매수 심리를 위축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침체에 빠진 모양새인데 네. 서울도 좀 예외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도 부동산 한파를 비껴갈 수는 없었는데요. 작년 4분기 거래 52.6%가 3분기보다 이제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였습니다.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54.5%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락 거래 비중이 컸어요. 네. 서울은 11월에 이제 실거래가 지수 하락폭이 1.81%에 달했는데요. 경기와 인천 역시 3분기 대비 4분기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해서 수도권 전체로 보면은 하락 거래가 51.8%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하락 거래라는 것이 이전 분기보다 실거래가가 낮게 거래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서울에서 그러면 어떤 지역이 주로 이 하락 거래가 많았나요? 네, 서울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구별로 이제 도봉구 70.7%, 강북구 66.7%, 노원구 59.2% 등 일명 이제 30대 영끌족 유입이 많은 노도광 지역의 이제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도봉구의 한 아파트는 작년 9월에 최고 5억 9,900만 원에 팔렸는데요. 작년 12월에는 이보다 9천만 원 이상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는 작년 8월 말 6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10월에는 5억 9,500만 원, 12월에는 5억 7,500만 원으로 계속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매매 가격이. 그 밖에도 동작구와 금천구, 종로구 등도 하락 거래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네. 강남 불패 신화에 강남권을 봐도 이제 송파구의 하락 거래가 51.2%로 과반을 넘어섰고요. 서초구도 하락 거래 비중이 한 49.3%로 상승 거래보다 이제 컸습니다. 이에 비해
강남구, 관악구, 양천구는 상승 거래 비중이 하락 거래보다는 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연초부터 부동산 한파가 매섭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또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죠? 맞습니다. 워낙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분위기고요. 이 거래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당분간 아파트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이 한국부동산원이 예상한 지난해 12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국과 서울 모두 이제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예고가 돼 있고요. 또 이달 말이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이제 6억 원 이하 우대형 대출일도 중단이 돼요. 이 정책 우대도 사라지는 모양새여서 정책 요소로 인한 거래 위축도 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1분기까지는 이제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제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좀 거래가 절벽 상황인데 그런데 이 분양 시장에서는 경쟁률이 치솟는 아파트 단지도 나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경기 고양시와 성남시에서 진행된 두 아파트 단지에 무순위 청약, 일명 죽줍에 28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어요. 네. 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무순위 물량 2가구, 계약 취소 물량 1가구, 총 3가구죠. 청약 접수를 했는데 총 21만 3,60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또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아파트에도 계약 취소 물량 3가구, 무순위 1가구니까 4가구가 있었는데 총 6만 9,705명이 몰렸습니다. 이 2가구 모두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분양가가 적용돼서 이제 주변 시세 대비 약 3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뭐 이렇게 알려졌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안 사는 것이고 이 수년 전 가격은 괜찮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싼 곳에는 기꺼이 투자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어제 전해드린 취재 파일에서도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이 혹시라도 오를까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발언을 좀 했었는데 그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서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쉽게 끌어올리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소식까지 뉴스포인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